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최사장 지음 출판사 웨일북스 제2장 인류 인간과 문명 우리 우주의 탄생은 138억 년 전에 대폭발과 함께 시작됐다. 빅뱅 이론은 20세기 초 허블이 천체들의 적색 편의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예측되었고, 펜지어스와 윌슨이 빅뱅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함으로써 오늘날의 정상과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어서 우리는 우주를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시간적 측면에서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통합되어 있던 탄생의 순간부터 시작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물질과 천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우주의 기본 천체인 은하를 중심으로 은하단과 초은하단의 규모를 확인함으로써 압도적인 우주의 크기를 상상해 보았다. 다음으로 지구의 탄생과 역사를 살펴보았다. 빅뱅 이후 92억 년이 지났을 무렵 우리 은하의 변두리에 위치한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으로 지구가 탄생했다. 지구는 46억 년의 역사를 가지며 명왕누대, 은생누대, 현생누대의 세 가지 지질 시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명왕누대는 암석이나 화석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지구 탄생 직후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론상의 시대다. 은생누대는 33억 년에 이르는 가장 긴 시대로 암석은 발견되었지만 생물의 흔적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현생누대는 5억 7천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로 바다와 육지 위로 생명체가 번성했다.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고 각 시대로의 전환기마다 몇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대멸종은 급진적인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생물종의 변화를 동반했다. 지질 시대를 살펴보는 중에 우리는 최초의 생명 탄생을 지켜보았다.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이 등장한 것이다. 자신의 정보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이 기이한 존재의 발생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화학적 진화론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원시지구의 환경에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되었고 이 유기물로부터 원시세포가 단계적으로 발생하며 생명이 탄생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매우 상식적이고 타의 신비적이라는 장점을 가졌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화학적 진화론이 무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음만을 보여줄 뿐 유기물에서 어떻게 생명으로의 도약이 가능한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점. 그리고 생명을 물질적 현상으로 환원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논의를 너무도 단순화했다는 점에 있었다. 생명 발생의 메커니즘에 대한 탐구와 생명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밝혀낼 수 있는지에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시지구의 어딘가에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것만은 확실하다. 이 신비한 존재는 38억 년의 시간 동안 점진적인 진화 과정을 밟은 끝에 지금으로부터 6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을 탄생시켰다. 인류의 공통 조상은 그 당시의 다른 유인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 그에게서 분리된 진화의 가지는 수많은 개체를 탄생시키며 결국 매우 독특하고 문제적인 후손을 등장하게 했다. 그의 후손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불완전하고 나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최초 조상을 상상할 수 있었고 생명의 기원을 상상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지구의 탄생과 우주의 시작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존재였다. 300만 년 전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프리카 대륙에 등장했고 150만 년 전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60만 년 전에는 호모 하이데베르겐시스가 등장하여 네안데르 탈렌시스와 사피엔스의 공통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4만 년 전 인류 진화의 최종 형태로서 현생 인류인 사피엔스가 등장했다. 이들은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구인류를 몰아내고 지구상의 유일한 인간종이 되었다. 이들은 떠돌거나 정착하며 번성해 나갔다. 그리고 7천년 전 문명이 탄생했다. 인간들은 집단을 이루고 도시를 만들었다. 규칙적인 삶의 방식은 문화가 되었고 언어가 탄생하여 지식이 확산되었다. 세계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 큰 강을 기반으로 발전해 갔다. 인간은 거칠지만 풍요롭고 낭만적이던 자연이라는 개간되지 않은 땅을 떠나 제도와 질서 그리고 상징으로 가득한 문명이라는 개간된 땅으로 이주했다. 문명은 유례없는 풍요와 안전을 보장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인간 사이의 거리는 너무도 가까워졌고 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과 욕망이 인간의 내면에 자라나기 시작했다. 부와 권력을 향한 집착에 괴로움이 발생했고 늙고 낡고 잃어가는 것에 대한 고통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다. 고대인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역사 이래 많은 변화와 진보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문명 이후의 인류가 같은 세계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이다. 입고 다니고 들고 다니는 것들의 형태와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인간이라는 근원적인 세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여기까지가 세계의 모습이다. 우리는 세계라고 할 때 물질적인 세계를 상상하지만 그것은 세계의 일부일 뿐이다. 국가와 사회, 문명과 문화 역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계이고 인류와 타인이라는 사람들도 우리를 둘러싼 세계이며 내가 던져진 나의 신체, 인간이라는 종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욕망과 집착도 내가 던져진 세계다. 위대한 스승들은 세계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에 던져진 자아의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고 대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러 떠날 시간이다. 금일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3장 우주와 자아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